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6월 8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무료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니까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만 골라봤는데요. 사실 좀 금요일에 해프닝이 있었죠. 미국에서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당초에는 뭐 850만 개 정도가 마이너스다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뭐 250만 개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이게 오류다, 잘못된 숫자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뭐 미국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그냥 밀어 올리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급등 출발 후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조금 이제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뭐 그 정도 크기는 아니고 역시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마감을 했다. 다만 장중에는 밀리는 크기가 컸어요. 오늘은 상당히 크게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마감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업종의 흐름이 좋았고요. 또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장중에 흐름이 좋을 수가 있었는데 수급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그나마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면서 매도를 하면서 장 초반에 흐름을 좀 반대로 얘기를 했죠. 흐름이 나쁘게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다만 미국 시장이 워낙 금요일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장중의 흐름을 보면 역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게 결국은 미국 시장입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워낙 초반에 강했었는데 0.7% 이상 상승했었는데 장중에 그게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는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2200선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밀렸던 그런 흐름이고요. 특이사항은 삼성전자가 약세 전환을 했죠. 며칠 동안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부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오늘 보면은 자, 지금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거의 고가였었죠. 2217 오늘 고점입니다. 자,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00선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200이 돌파하는 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장중의 흐름은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쭉 조정을 받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쭉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더 강했죠. 코스닥 보시면은 그래도 제약업종이 괜찮았어요. 예, 제약업종이 다시 또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좋지 않았었죠.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수급도 초반에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쭉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다행인 건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해외 증시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시장 다우가 3% 넘게 상승을 했었죠. S&P 500 그리고 나스닥 다 상승했어요. 급등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 오늘 급등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미국 선물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선물 쪽에서
초반에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쭉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밀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하죠. 한국 시장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밀리면은 크게 밀린 거 아니에요. 결국 오늘 2200선을 넘었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고점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요일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점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고요. 고점이라는 것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찰을 더 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수가 장중에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좀 강하게 마감을 했다. 그나마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 전환을 했죠. 그런데 역시 고점 부근이에요. 크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입니다. 평택촌놈 요금에 대한 인하 안내인데요. 현물 SMS 서비스는 40만원, 파생은 75만원, 그리고 통합방송은 115만원. 가격을 굉장히 크게 인하했어요. 통합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달에 175만원이었는데 많이 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적용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두산밥켓, 서울바이오시스. 두산밥켓은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유자는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그룹은 지금 매각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자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들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산밥켓도 그 중에 좀 포함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으니까 당분간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바이오시스는 테마주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넘어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두산밥켓. 자, 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번 정도 단기 매수를 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적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고점 돌파를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 받았을 때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기존에 추천을 했다가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좀 단기 수익 내고 말았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갑니다. 너무 좀 늘어지는 흐름이라서 정리를 했었는데 약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가니까 그런 경향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 개별주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장중에 급등도 하고 또 뭐 살짝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라서 6월은 좀 크게 기대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 고점 돌파의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확실히 밀리지 않으면은 크게 조정받긴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은 단기에 좋은 종목들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정받으면 접근하세요.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 그리고 조정 시에 상방이 단기 유리하다. 똑같죠? 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아래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방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00선을 확실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 정도 되면은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일단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에 단타는 뭐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고요. 일봉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는 상방을 일봉 매매로 노려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상방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상황을 봤다가 고점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역시 흐름이 좋은 종목들 조정받으면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6월 8일 이르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